조금은 늦은 나이에 꾸린 가정이었습니다. 그분이 언니나 가족들한테 너무너무 잘했어요. 너무 다정하고 너무 친절한 아빠고 남편이고. 그런데 사라져요,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라져요. 비극은 부부 사이에 끼어든 한 여자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어차피 자기가 먼저 만났던 남자고 결국은 내 남자다. 자기가 불륜한 값을 저랑 제 애들한테 내라고 하니까. 이 기막힌 이야기의 실체를 세상에 알리려 합니다. 가슴 깊이 묻어두려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놓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 다 끝난 일이라고 생각해서 덮고 살고 싶었어요. 뭐 사람들한테 소문내고 이런 거는 안 했던 게 얘기하는 것도 힘든 일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결과가 이렇게까지 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서 그런가? 지난 5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도움을 청하는 글을 올린 미현 씨. 조회수가 28만이네요? 와, 추천수도 어마어마한데요? 그녀의 사연을 접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분노했습니다. 이게 나라냐? 역대급이다. 무슨 사연이죠?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여자가 5년째 미현 씨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18년도 말 시작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바로 미현 씨입니다. 상강료 위자료 소송에 대한 내용 같은데요? 13년도에 결혼하고 이제 아이도 낳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담배 피러 나가면 안 들어와요. 30분, 40분, 길면 1시간, 며칠 있다가 이렇게 보면 통화 목록이 싹 다 삭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상하다 이런 일들은 있었지만 말할 때 너무 잘하니까 그냥 참고 요 시기만 넘겨보자는 것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약간씩 뭔가 도가 지나친 느낌? 2015년에 저희 큰애랑 남편이랑 저랑 괌으로 여행을 갔었는데 자꾸 끊기는 전화가 와요. 남편은 자고 있고 처음엔 안 받았는데 계속 오길래 제가 여보세요 하면 잠깐 목소리를 듣다가 끊고 또 오고. 이상한 기분이 들어 집으로 돌아온 뒤 직접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 전화번호인 거예요. 남편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받더라고요. 왜 밤마다 전화를 했냐. 내가 건 게 아니라 우리 남편이 건 것 같다. 남편을 왜 걸었냐 하니까 그때 이제 얘기한 게 씨하고 나하고의 사이를 의심해서 그런 것 같다. 그 여자의 남편이 먼저 의심을 했나 봐요. 그런 것 같네요. 같은 회사 직장 동료 사이였다는 미현 씨의 남편과 그 여자. 둘 다 결혼한 상태에서 그들만의 사적인 연락은 계속됐는데 남편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보니 여자 쪽에서 걸어온 연락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둘째가 태어난 후부터 남편은 대놓고 가정을 등한시했습니다. 이야. 당시 상황을 옆에서 지켜본 미현 씨의 친구를 만나봤습니다. 남편이 매년 1회 이상씩 장기 가출을 했었어요. 그게 1, 2주 이게 아니고 몇 달도 있고. 몇 달? 네? 저 같으면 그냥 가서 머리끄댕이를 잡아 당기든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든 찾아라.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좀 찾아봐라. 친구가 물어보 주변은 다 알았던 것 같아요. 제 친구를 만나기 전에 둘이 사귀었던 관계였고. 예? 알고 보니 그 둘은 7년간 연인 관계였고 헤어진 뒤 지금의 배우자들을 만나 결혼했다는 겁니다. 예전의 연인이었다. 결국 둘 사이를 의심한 미현 씨는 불륜에 대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통화 녹음에 보면 상간녀가 나이가 더 많거든요. 근데 오빠야 이렇게 하고 자기야 이렇게도 하고 서로 말도 높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만 해도 이미 선을 넘었구나. 가슴도 쿵당쿵당 뛰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에 와 자고 가 이렇게 하는 것도 녹음이 관계 가진 이야기 후일담을 나누는 게 있어요. 아이고. 그 전에는 방 구하러 가고 진짜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병원 가서 잠을 자게 해달라고
처음 병원을 갔고 사실은 녹음 파일이 만큼 안 들었어요. 저도 살아야 되니까요. 더 찾으면 제가 죽을 것 같아서 거기서 이제 스톱했던 거는 있었어요. 너무 한계에 와서 내가 죽거나 이혼하거나 둘 중에 한 개라면 죽는 것보다 이혼을 해야지. 남편이 가출한 상태에서 2018년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한 미연 씨. 그런데 이혼 및 상간녀 소송 첫 신문 기일이었던 2019년 2월 27일 무슨 이유에서인지 남편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나온 거죠? 그로부터 10일 뒤 미현 씨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3월 10일에 본가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이제 너 죽었다. 이게 무슨 아이고. 일이지. 에?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는 겁니다. 아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정확하게 언제 그렇게 됐는지도 가족 남편의 그 가족들도 모른다고. 이게 언니가 그냥 상주가 돼가지고 장례식을 치르게 됐죠. 겨우 2살, 5살이던 아이들도 하루아침에 아빠를 잃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살았나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자살 예방 전화에 밤에 전화해서 죽을 건 아닌데 너무 죽고 싶다고. 그냥 집에서 밥을 먹이고 애들 맞춰주고 그 엄마가 니 그렇게 애들만 보고 살면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애들 빼고 볼 게 없다고. 한순간 세상에 자신과 어린 아이들만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었다는 미현 씨. 아, 그때 심정이 정말 어땠을까요? 그렇게 남편과의 관계는 이혼이 아닌 사별로 남게 됐습니다. 자, 이럴 경우 이혼 소송은 종료되고 상간녀 소송만 진행이 돼요. 일반적으로. 미현 씨가 상간녀로 지목한 이 씨는 모든 걸 부인했습니다. 처음에 소송 들어갔을 때는 절대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친한 동료 사이다라고 했고. 자신을 의심하는 것에 대한 불쾌한 심정을 문자로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참. 그러나 재판부는 2021년 7월 미현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두 사람의 부정행위는 통화 시간과 내용, 회사 상사로부터 품행 유지에 대해 경고받은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약 1년 넘게 이어져 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 씨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폭삭 늙었어요. 밤에 전화 걸면 울다가 받거나 이제 뭐 잠을 못 일어서 계속 괴로워서 받거나 항상 살얼음판이었어요. 정말. 금액은 말이 안 되지만 그냥 이걸로 끝내자. 사과를 받는 손에서만 그냥 마무리를 하자. 무려 3년이 걸린 재판. 이제 그 악몽에서 깨어날 줄 알았습니다. 집으로 법원 등기가 송달이 됐어요. 이제 나한테 올 게 없는데 다 끝났는데 지방법원이네. 악연은 그 여자뿐인데 생각하고 딱 열었더니 구상권 청구 소송장이 들어와 있는 구상권? 상간녀 위자료 소송 재판의 결과로 미현 씨에게 준 위자료 중 일부를 돌려달라는 구상권 청구 소송을 아하. 걸어온 겁니다. 게다가 작년 4월 이 돈을 이 씨에게 주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네? 구상권 청구란 타인의 빚을 대신해서 갚은 사람이 이후에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류는 함께 잘못한 것이니 본인이 먼저 낸 위자료 2천만 원 중 절반은 미연 씨의 남편의 몫이고 그걸 돌려달라는 겁니다. 법의 판결은 왜 이렇게 내려진 걸까? 이 부정행위는 한 사람만이 행하는 것이 아니죠. 최소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부정행위를 하는 건데 그 두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겁니다. 구상권이라는 것을 그 남편한테 행사를 한 건데 하필 그 남편이 사망을 해버린 겁니다. 법리적으로 봤을 때 그 구조가 이제 망인의 이제 채권 채무는 기본적으로 이제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다 상속을 보니까 받아야 되니까. 이러한 이제 이야.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죽은 사람 건 지가 내라고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돈을 달라는 그 손해배상을 하라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조금씩 평범한 삶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생전 남편이 저지른 불륜에 대한 값을
상간녀에게 줘야 하는 기막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위자료를 받으려고 소송을 했는데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저도 물어봤어요. 제 아는 변호사 분한테. 그럴 수 있다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안 한대요, 사람들이. 하죠, 잘안 뻔한 하죠. 거 아닌가요? 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완전 딴 세계 사람이다. 완전 강적이다. 그런 생각 들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씨는 미연 씨가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며 형사 고발을 했고 미연 씨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이 흐른 뒤 미연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그 말이네요. 저는 600 얼마에 그 손해배상비 300을 더해서 900. 아유 참. 그냥 우화밖에 안 나와서 너무 말이 안 되는 이런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구나. 미연 씨는 직접 돈을 주러 이 씨를 찾아갔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직원들에게 미현 씨를 소개하더니 미연 씨 남편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애들 입에 올리지 마세요. 다음에 만약에 그 일이 되면 그러면 성공을 주세요. 저도 제 통장에 이름 찍히는 게 싫더라고요. 갖다 주세요. 무슨 정신으로 이야. 집에 돌아왔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던 그때 지금 11만 원이 모자라거든요. 혹시 주실 생각이 있으실런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를 직접 드렸어요. 저도 은행에서 찾아온 거랑 집에 있는 거랑 합해가지고 저도 한 3번 세서 돈 뭉치를 만들었거든요. 아니면 차비하시고 애들 가서 사주세요. 끊을게요. 태어난 이 씨의 모습에 마음의 응어리는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판결이 구상권은 주되 상속 지분만큼 내라라고 나오는 걸 딱 받자마자 변호사님한테 전화했었어요. 변호사님, 이러면 저 여자는 우리 애들한테 또 걸 거다. 설마 그러겠습니까? 진짜 애들한테도 걸어온 거예요. 애들한테도 상속받은 이 씨는 거니까. 미연 씨에 이어 아이들에게까지도 똑같이 구상권 청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아하. 아 기가 막히네요 진짜. 저건 말이 안 되죠. 지난 5월 6살, 9살인 아이들에게도 각각 300만 원씩 이 씨에게 돈을 지급하란 판결이 났습니다. 자녀들도 유산 상속받았으니까 지급하라는 거 그런 판결입니다. 그 아빠 일은 아기새 같은 그 10살도 안 된 애들한테 돈을 내라고. 그래서 그거는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이거를 애들을 건드린 거는 이제 계속 마음이 용서가 안 돼요. 아 이건 참. 전문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 제일 저는 마음이 아픈 게 자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건가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 아빠가 바람 피워서 잘못했는 비용을 같이 바람 피운 저 사람에게 돈을 갚아야 된다는 걸 설명해야 되는 상황. 아이들에 대한 학대 아닐까요? 상간녀와 상간남의 문제라면 이들끼리의 문제로서 해결해야지 사망했을 때까지 이 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적 연대 채무가 그 상속인들께까지 내려가도록 법이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는지에 대한, 그래서 이런 소송을 과연 유지하게끔 하는 게 맞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5년째 덧나는 생채기에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우리가 다시 미현 씨를 만난 곳은 한 카페였습니다. 지금 뭔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피켓 아닌가요? 가만 생각하면 지는 불합리하다고 나한테 형사도 걸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민사도 걸고 우리 애들한테도 다 걸었는데 나는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있었으니까.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 씨의 근무지를 찾아가 억울함을 알려야겠다 다짐한 겁니다.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사과받고 싶었습니다. 돈 때문에 주세요. 그 돈 달라고 이런 거예요? 원래 그 1,600 되는 돈? 뭐 애들 거 줄까 본인 거 줄까? 애들 구상권까지 내한테 뭐라 그러지 마요. 그거는 법적인 절차예요. 그리곤 황당한 말이 들려옵니다. 억울해하지는 마세요. 돈밖에 싸워. 그렇게 많아요. 그럼 나는 죽으라 했겠어요. 나는 되게 불륜을 한 거지. 나는 되게 불륜한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증거가 있으세요. 법정 판결문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었어요. 야한 얘기하는 거 그거 하나. 그게 불륜이에요. 그럼 당신이 정말 행복했다는 증거 한번 가져와봐. 녹음 들으면서 이게 무슨- 목소 들으면서 생각 안 나잖아. 얼마나 밝은지. 나는 가슴이 찢어지더라. 언성이 높아지자 보다 못한 관계자가 다가옵니다. 잠시만요. 보기도 좀 그렇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도 저희들도 직장을 다녔을 분들인데 이 씨는 할 이야기가 많은 듯 보였습니다. 찾아오는 사람과 부탁을 거절을 못했었어. 그건 내 잘못이 맞아. 내가 진짜 좋아했던 만나생겼어. 내 나름에서는 진짜 지켰어요. 신체적인 접촉이나 이런 거는 진짜 지켰어요. 어떻게 됐던지 있잖아요. 그냥 스토커를 됐잖아요. 아직 고민 안 됐다니까. 그 남자에게 매번 먼저 전화를 걸었던 것도 찾아오는 그를 매몰차게 끊어내지 못한 것도 남자가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이랍니다. 나도 정말 마음 편하지 않았어. 정말 말로. 아니 진짜 나도 내가 미친 짓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 말로 쉽게 용서가 될까요? 사과를 하기 전에 계속 자기 변명만 했으니 정말 진심일까 하는. 진짜 사과는 자기가 억울하지 않아요. 애들한테 건 거에 대해서 그거는 자기 권리라고 하는 와중에는 진짜 사과는 아니라고 생각돼서요.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이 씨에게 직접 입장을 듣고 싶었습니다. 무사가 이런 게 있다. 구상권 청구라는 게 있다. 근데 제가 그랬죠. 죽고 없는데 어떻게 받나요? 했더니 상속이 이루어지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권한이다. 변호사님이 또 얘기를 하셨어요. 애들 이름으로도 부담이 나눠진다. 왜냐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 변호사의 말에 전부 따랐다는 겁니다. 저도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받아서 저도 대출금 내야 되거든요. 저도 갑자기 돈이 없으니 빚을 내서 싸워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저는 죽고 저도 받을 거 받을게요. 저는 했던 건데 애들 이름으로 건 걸로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때는 대화를 서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 남들이 상황을 모르고 드리면 이상한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못나간 거예요. 저희와 정식으로 인터뷰도 혹시 가능하신 건가요? 저도 생각할 틈이 좀 필요하고요. 며칠간 이 씨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그녀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 입장에 대한 인터뷰를 고민해 본다고 했네요. 네, 이후에도 연락은 없었다고 합니다. 미현 씨는 얼마 전 아이들 판결금까지 이 씨에게 다 지급했습니다. 아이들이 훗날 알게 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건 내 탓이 아니라 말해준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1인실 갔다 왔거든요. 얘기하지. 내가 바빠도 같이 갔으면 하도 떨려서 같이 가자 할까 하다가 못할 짓이다 싶어서 혼자 갔죠. 너가 할 만큼 다 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는 억울하대. 자기를 이해해달래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대. 가해자는 피해자라고 이렇게 바뀌는 듯한 느낌이 야 대한민국 법이 정말 희한하다. 그러니까요. 즉 법은 법리적으로 맞다 할지라도 사회의 국민의 시선이 바뀌면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을 반영하는 게 법이잖아요. 법은 상식이고 법에도 눈물이 있고 그러면 지금 제도가 맞는지는 진지하게 한번 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산조각난 지난날은 무슨 수를 써도 붙일 수 없다는 걸 미현 씨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결심을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잊고 살려면 긴 인생에서 그 정도는 잊고 살 수도 있는 건데 저도 제 목소리 내고 싶은 거는 말하고 잊어야지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네가 법으로 구상권 소송 이겨도 잘못한 건 내가 아니고 너라고 그걸 알리고 싶은 것 같아요.